제주 민군복합항이 준공됐습니다. 1993년에 필요성이 제기된 지 23년 만에 결실을 거뒀습니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할과 함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최남단 해군기지인 제주 민군복합항의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993년 국책사업으로 소유가 결정된 지 23년 만에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이 제주 민군복합항 연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제주도지사와 국회 국방위 의원, 그리고 해군 해병대 장병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우리나라 해양안보의 중심 기지로서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은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해양주권 소유의 중심 기지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의 해군 장병들이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이웃이 되고 대한민국 최남단 주력군으로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날 준공식을 주관한 황교안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제주기지가 북한의 해상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은 물론 해양 권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해상 위협에도 보다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항만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과 같은 남방 해역의 해상 교통로를 지킴으로써 해양 권익과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굳건한 안보 속에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강정마을을 동북아시아 대표 항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군복합 관광미항으로 완성하기 위한 크루즈 터미널 건설 등에도 박차를 가하여 제주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 시설로 역할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명선인 남방 해상 교통로와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전략적 기지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본 행사에 이어 준공식에서는 축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해군 함정과 해군 항공기,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가 기적을 울리며 경축했는데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호섭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서해 류성룡함에 올라 해군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 준공을 축하하는 자리. 부두에 정박한 해군 함정들이 일제히 기적을 울립니다. 하늘에선 해군 항공기가 등장합니다. P3 해상 초계기와 링스 해상 작전헬기, UH-60 기동헬기 편대가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파란 도화지의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부두에는 해군 7 기동전단 소속 함정이 총출동해 늠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넉 대도 전개돼 대한민국 해군의 굳건한 해양력을 과시했습니다. 함정 승조원들은 정복을 착용하고 준공을 경축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호섭 해군참모총장도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으로 기념식수와 함께 기념 커팅을 했습니다. 오늘 준공하는 제주민군 복합항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전략기지입니다. 앞으로 국가 안보는 물론 민과 군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복합항만으로서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 류성룡함의 내부 순시도 진행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함정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군장병들의 건승을 바랐습니다. 전략적 기지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된 제주 해군기지, 앞으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지난 2010년 공사에 착수한 이후 준공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다각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검증위원회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항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1993년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남방해역 해군 전초기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입니다. 이후 2006년 입지 선정에 착수해 주민 대상 여론조사와 후보지 검토 작업을 거쳐 2007년 6월 서귀포 강정마을 해안이 건설 부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결정됐고 2010년 1월 항만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세종대왕함 등 16개 유형의 함정을 대상으로 한 함정 계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12월엔 해군 제주기지 전대가 창설됐습니다. 마침내 2016년 2월 26일 항만공사 착공 후 6년, 최초 소요 제기 후 23년 만에 준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1조 765억 원, 사업부지 49만 제곱미터로 함정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습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은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 문제 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제주특별법의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을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준공으로 제주 민군 복합항은 군항으로서의 기능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민항으로서의 기능은 크루즈항 부대시설이 완공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유사시 동서해 전방해역으로 전력을 전개할 수 있어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우리 해군력의 허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은 해군 7기동전단의 모항입니다. 7기동전단은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과 4,400톤급 구축함 등 다수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해와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에 배치된 전력이 북한군과 충돌할 경우 후방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기동도 매우 유리합니다. 동해나 평택, 목포 기지와는 달리 항에서 잠항할 수 있는 수심의 해역까지의 거리가 짧아 수심과 부두 규모 면에서 기동부대의 운용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잠수정 등을 이용해 후방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도 제주기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도서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과 이호도의 거리는 176km. 함정의 순항 속력인 20노트로 달릴 경우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반면 중국의 닝보항은 398km, 일본의 사세보항은 450km가 각각 떨어져 있어 중국과 일본의 함정이 같은 속도로 기동하면 각각 10시간과 1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도 민군복합항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가 2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72억 톤과 원유 100억에서 1000억 배럴 등 230여 종의 해양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7%가 해상교통로를 이용하고 그중 대부분이 제주 해역을 통과한다는 것도 제주 민군 복합항이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전초기지라고 평가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대로 채택된다면 지난 20년간 유엔 안보리 제재 중 가장 강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불법 무역을 통한 수입을 차단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기 위한 각종 조항들이 포함됐는데요. 김이나 대위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전체 회의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안보리에서 회의 후 초안 회랍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일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대사는 직접 브리핑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라는 점을 거듭 언급하면서 제재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 채택된다면 지난 20년간 부과했던 제재 중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at, if adopted, would break new ground and represent the strongest set of sanction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more than 2 decades. 그만큼 초안 속 제재들은 북한의 생명선에 직결되는 강력한 수위였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기존 대량 살상 무기 등 의심 물질만 검색하던 것에서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불법 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선박에 관한 조항은 사실상 북한의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불법 무역을 통한 수출입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북한의 소형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석탄과 철 등과 같은 광물 자원까지 수출 금지를 확대합니다. 이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겨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을 중지하고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등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대부분 포함시켰습니다. These sanctions, if adopted, would send an unambiguous and unyielding message to the DPRK regime. The world will not accept your proliferation.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유엔 개별 회원국의 대북 제재에 더욱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제재안 발표와 결의안 확정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정예 예비군 양성을 위해 향토사단장과 실무자, 병무청이 한자리에 모여 동원 지정 결과 분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동원 예비군을 효과적으로 지정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육군 37사단의 한 회의실. 37사단과 충북지방병무청이 충청북도의 병력동원 지정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회의는 매년 2월과 9월 특별시와 도 단위로 실시되며 동원 지정률 충족 여부, 적소특기 지정률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날 충북지역 회의에는 동원 업무 관계관들도 모두 참석해 향토사단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동원 자원 부족 문제나 행정구역의 차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동원 지정 등 실질적인 개선 사항이 필요한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랄지 협조가 더 원활하게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걸 더 발전시켜서 예를 들면은 대체 지정이나 또는 특정 지역의 병력 동원을 제외시키는 이런 민감한 부분들의 발전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는 수임군 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는 모습은 올해부터 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작년까지 지역의 동원 업무 담당 과장들이 회의를 주관했던 것에서 발전한 겁니다. 예비군들을 근무 경험이나 군사 특기 등에 따라 적재적소에 동원 지정하는 것도 평상시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예 예비군 동원 지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9일 경인병무청부터 시작된 올해 상반기 회의는 오는 29일 강원병무청까지 이어지며 병력 동원 분야 발전에 대한 논의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방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정예 예비군 동원 지정을 위한 중앙회의를 3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나이팅게일의 후예를 향해 10번째 시간, 예비생도들이 숨가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에 이어 대미를 장식하는 행군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폭설을 뚫고 예비생도 전원이 완주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많은 눈이 내리는 아침.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왔고 오늘 마지막 행군이니까 낙오자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기초군사훈련의 마지막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는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 예비생도들 폭설에도 아랑곳 않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완전 군장을 맨 채 이렇게 눈을 맞으며 걷는 경험은 처음일 텐데요. 눈이 오는 이 길을 동기들과 함께 걷는다는 게 너무나 낭만적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될까 생각하면서 사실 조금 행복한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대부분인 예비생도들. 눈길을 걸으며 잠시 감성에 젖은 것 같네요. 아름다운 풍경에 정신을 뺏겨 힘든 줄도 모르고 행군을 하는 예비생도들. 하지만 이내 체력은 소진되고 어느새 웃음기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지쳐갈 때쯤 꿀맛 같은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어깨도 주물러주고 목도 축이며 남은 행군을 위해 다시금 컨디션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입에 들어오자마자 딱 사라져 놓고 달콤함이 진짜 온몸에 쭉 퍼지는 것 같습니다. 달콤함을 몸에 지닌 채 다시 행군에 나선 예비생도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이쪽 끈이 늘어나서 이쪽에만 하중이 실리고 있습니다. 행군의 불편한 요소들은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겠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던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이 서서히 마무리돼 갑니다. 예비생도들의 머릿속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행군의 마지막을 장식하듯 그쳤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비생도 전원 모두가 행군을 무사히 완주했다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낙오 없이 모두 다 성공적으로 완수한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럽고 60기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긴 시간 동안 긴 거리를 가는 게 처음이라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동기들과 함께라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기초군사 훈련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훈련인데 그거를 축하한다는 생각으로 행군했습니다.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서 다 같이 잘 해낸 것 같습니다. 60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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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예생도로 거듭난 예비생도들의 기초군사 훈련 수료식 현장. 나이팅게일의 후예를 향해 마지막 편. 지난 감동의 현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6일 제주 민군 복합항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해군은 40여 년 전부터 해상교통로의 중요성, 해상교통로 보호의 중요성,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35년 전에 창립된 해로 연구에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993년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를 반영하고 다음에 JSOP 즉 합동전략목표 기획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민군 복합항은 최근의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으로 이어오면서 22년 동안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동량의 99.7%가 바다로부터 수송되고 제주 남방항로는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주 남방항로는 휴전선만큼이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방어선이며 제주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970년, 1980년대 제주 해역은 북한 간첩선의 주 활동 무대였으며 유사시 북한의 많은 잠수함이 석유와 전략물자 수송을 차단한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가 영국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자 영국 본토의 유류가 8주밖에 남지 않아 항복 직전까지 갔습니다. 해로를 방어하는 함정이 부산과 진해를 오가며 군수적재를 한다는 것은 경비 공백과 함정 유류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해양 영토와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습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1조 231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 강정 해안의 각종 해군 함정과 대형 크루즈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후보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찬성이 가장 많은 강정마을을 선정하고 제주도에서 국방부에 건의를 했으며 국방부에서 이를 확정하고 2008년 9월에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9년 12월에 환경평가를 실시했으며 2010년 1월에 비로소 항만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획보다 13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만 2012년 7월 대법원에서도 기지 건설에 대한 적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건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일본 등에 맞서 우리나라 남방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일 이어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현재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이어도까지의 287km보다 먼 거리입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섬으로써 불과 174km 거리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이어도까지는 함정으로 4시간, 서북도서까지도 부산에서 출항할 때보다 6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전방위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하여 동서의 전방으로 신속히 전개가 가능하며 동서남의 길목에 위치하여 북한의 군사물자 수송에 대한 사전 감시도 가능해졌습니다. 26일 준공식을 정부 행사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관심 속에 기지 건설 성공을 기념하고 튼튼한 안보와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며 민군 화합의 출발점으로 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 민군 복합항은 해양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 주간 이슈 김혁수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길었던 겨울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올봄은 평년보다 따뜻하지만 꽃샘추위가 4월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네, 봄 날씨는 변덕이 심하죠. 이렇게 기온이 오르내리면 주행 중에 더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이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중에 늘 주시태만이나 졸음운전이 1, 2위를 다투니까요.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특히 장거리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다음 주는 3.1절로 징검다리 휴일이 있어서 장거리 여행 떠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주보다는 증가하겠지만 교통정보 잘 챙겨보시면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토요일 지방 방향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최대 정체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정오쯤입니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덕평에서 호법 구간 지나시기 어렵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오산에서 안성 일대가 밀리겠습니다. 일요일 귀경길은 강원도 쪽에서 오는 길이 어렵더라고요. 네,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30분으로 내려갈 때보다 30분 정도 더 걸리겠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40분으로 갈 때와 비슷하겠습니다. 귀경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에서 이천 구간 혼잡하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에서 서종 구간,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정체 예상됩니다. 오는 3월부터 제한 속도가 달라지는 구간이 있죠? 네, 고속도로 작업 구간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에서 60km로 낮아지는데요. 최근 5년간 작업 구간에서 79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작업 구간에서는 더 주의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23년 만에 결실을 맺은 만큼 그 의미가 더 컸습니다. 해양 수호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